존경하는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 사안처리 설명 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저는 인천시 북부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학교폭력 전문 상담사 안홍옥입니다. 제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끼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피해 학생 측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주 이거 얼마나 중대하고 나쁘고 괘씸하고 이런 사안이냐, 아주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해 학생도 피해 학생이 될 수 있고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순된 말씀을 하실 때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아무리 법이 잘 돼 있어도 결국에는 누군가는 한 사람이 조금은 양보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게, 그래야 종결되는 게 이 학교 폭력이고, 또 세상 일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느 선에서 누군가는 가해 측이나 피해 측이나 조금은 좀 관대한 마음으로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뭐 법을 뭐 수십 번 개정하고 좋은 제도로 만들어 온다 해도 그 법대로 그대로 다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사안에는 즉 지속적인 행위, 아주 고의성이 있는 행위, 또 아주 심각한 행위, 또 반성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나쁜 경우가 아니면은 학교장 자체 해결제로 종결 처리하는 게 서로의 그 감정 대립이라든가 학생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재범 방지 약속을 철저히 받고, 또 학교에서 반드시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도록 요구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과 삭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는 즉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부가족 교육 조치가 있죠. 부가족 교육을 받으라는 조치. 이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 기록이 되는데 1호부터 9호까지요. 그리고 행정심판 인용, 그러면 또 행정심판 인용으로 그것이 변경됐다. 그럴 때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또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3월 1일부터는 1, 2, 3호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고 조치사항을 이행을 하고, 또 재범만 하지 않는다면은 1, 2, 3호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기록을 유보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어도 그 삭제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재범했거나 뭐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면 종전 것까지 같이 기록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러면 1, 2, 3, 7호 7호 학급교체죠. 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무조건 삭제합니다. 여러 번 아무리 몇 번 기록돼 있어도 무조건 조건 없이 삭제합니다. 단지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8호 강제전학 조치는 졸업 후 2년 후에 삭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서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지 그 심사는 조치 후 6개월이 지났어야지, 6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바로 삭제해버리면 너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은 지나야 된다. 다음
재범자도 안 됩니다. 2위 이상 경력자도 제외합니다. 초범에 한해서만 심사에서 심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학폭 관리대장은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고 2년이 지나면 모두 폐기 조치합니다. 그 다음 가해 학생 조치가 내려지면 이제 바로 10살 이내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행정심판으로 이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불복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미 조치해버리면은 행정심판에서 번복되면은 그게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정지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지 신청을 하면은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명령이나 결정에 의해서 그 집행을 정지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기록된 거를 그렇다고 해서 삭제하지는 않고 한번 기록된 거는 날짜는 그대로 두고 변경 사항만 변경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근데 이거를 가해 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을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 사항을 행활기록부에는 일단은 기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면은 그거를 강제전학 결정이 취소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 취소 사항을 수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는 강제 전학이 낮아져 가지고 출석 정지 7일로 바뀐다거나 그러면 그 출처에 기재했던 날짜는 그대로 두고 그 조치사항 변경된 내용만 수정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법에 18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잘 학부형들께서 활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쟁 조정의 대상은 소속 학교가 같은 학생 간 분쟁은 이제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또 소속청 교육청이 다르거나 학교가 다른 경우는 교육감이 조정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만 되는 겁니다. 한쪽만 조정 신청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좋다. 가해 피해 측이 우리가 좀 조정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면은 좀 전문기관에서 조정을 해줘서 거기에 좀 따라보자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은 원래는 관련 학생 또는 보호자 간에 손해배상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기타 사항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손해배상만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피해 측에서는 손해배상 관련해서 5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가해 측에서는 너무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거기에 한번 따라보자.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신청하면 5일 이내에 게시해서 한 달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한 달이 넘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또 신청했다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러면 다시 또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분쟁 조정 성립 시에 만약에 분쟁 조정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심의를 개최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까 수사 사항도 심의위원회 개최와는 별개라고 했듯이 분쟁 조정도 다만 참고 사항일 뿐이지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단지 개최해서 이것도 역시 분쟁 조정이 지금 시행 중이니까 조금 더 다음에 한번 조치를 유보하고 다시
한 번 더 열어가지고 그때까지 조치 유보했다가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하자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개최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합의나 화해를 했더라도 15일 개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치별 적용 기준의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근데 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의를 봤는데 가해 학생 측에서 손해배상도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거나 또 하는 경우에는 피해 학생 측이 이 합의서를 증거로 해서 또는 그 조정 내용을 근거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소송에서 유리하겠죠. 그 다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조치 사항에 대해서 불복, 난 도저히 심의위원회 조치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 할 때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 그 구제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전에는 가해자, 피해자 심판 청구 기관이 달랐는데 지금은 시교육청의 심판위원회로 일어나 있죠. 가피해 모두 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이렇게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치가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6개월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조치 유보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 유보 신청을 내야지, 그것을 집행정지 신청을 내야지 내지 않는 한은 유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긴급성이 인정되거나 또 어떤 사안을 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해서 정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는 당연히 집행이 정지된다고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제전학 같은 경우에는 강제전학을 가버리고 난 뒤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심판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신청이 이루어지지만 신청이 않다 하더라도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좀 정지시키는 게 좋겠다 할 때는 정지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행정심판을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뭐 민사소송이나 이렇게만 됐었는데 지금은 공사립 구분 없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청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이 모두 다 사립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전에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먼저 취소소송이 있는데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역시 90일 이내입니다.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아까 행정심판은 180일이라고 그랬는데 행정소송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그다음 무효소송이라고 있는데 무효소송은 아주 단순히 이것이 뭐가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든가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그럴 때만 무효소송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기한도 없습니다. 세 번째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이것도 기한과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는데 또 민사조정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민사조정제도는 정식 소송과 달리 비용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들고 또 간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조정 결과는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사 조정 절차를 많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7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또 댓글에 의심사항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 또 전화는 510-1557, 또 방문해 주셔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